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등산길에 비유한 시인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성심껏 만나다 보면 어느새 그 사이에 길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만남의 노력에 수고를 더하지 않으면 잡초들이 자라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마저 덮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들 속에 있었던 수많은 만남을 되돌아보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좋은 만남의 결과들이 있으셨는지요? 자, 이 밖에 뉴스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언론의 보도처럼 여느 해에 비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일찍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비밀 산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해마다 12월이면 거리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돈을 건네주던 비밀 산타의 정체가 드디어 26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트리뷰는 캔자스시티 교회에 거주하는 사업가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제는 때가 됐다며 자신이 비밀 산타였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6년간 크리스마스의 미스테리로 이어져 온 비밀 산타의 시작은 지난 197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연히 만난 식당 종업원에게 건넨 $20가 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를 받아든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이후부터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5나 $10짜리 지폐를 건네는 것으로 자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케이블 TV와 장거리 전화 서비스업을 통해서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선 스튜어트. 26년 동안 무려 $130만 를 거리에서 나눠줬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이제 자신은 은퇴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비밀 산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이미 비밀 산타의 영감을 받은 몇몇 유명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고층 건물에 부딪혀 죽는 철새가 최대 10억 마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새들은 낮에는 건물의 창문이나 유리 외벽에 비친 풍경을 실물과 구별하지 못해서 그대로 돌진하고 밤에는 건물의 불빛에 이끌려 주변을 날다 건물 외벽에 부딪힌다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고층 빌딩에 부딪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조류 관찰은 인기 있는 취미 중에 하나지만 정작 새의 이러한 위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새들의 희생이 가장 큰 계절은 도시 환경을 잘 모르는 철새들이 대거 이동하는 봄과 가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비둘기와 참새 등 도시의 텃새들은 고층 빌딩 사이의 협곡을 용케 잘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외벽에 반사성 거울을 적게 쓰고 투명한 건물 안쪽에 나무를 심지 않는 등의 배려가 새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얘기를 귀담아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일본 요리가 건강식으로 인기를 모으자 이름만 일식인 유사 일식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일본이 급기야 일식당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일식당의 경우 닭꼬치에 프랑스 치즈를 얹어서 굽고 일본에서는 함께 내지 않는 초밥과 공깃밥을 같이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이를 일본 요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이 같은 음식에 황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일본 식당 인증제를 도입해서 정통 일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음식이란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 변형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퓨전 요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풍 치즈 초밥도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식점이라면 본고장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통 음식 또 퓨전 음식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체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항진되고 그 반대의 경우 퇴화된다고 합니다. 자, 매거진 건강. 오늘 이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 정원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관련해서 용불용설이라 하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린이라고 하는 목이 긴 동물이 있습니다. 이 기린이 왜 다른 동물들보다도 목이 유별나게 긴가를 설명할 때에 이 용불용설이라 하는 이론이 사용됩니다. 프랑스의 라마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기린이 높은 나무에 달린 나무잎을 뜯어먹기 위해서 목을 자꾸 치켜 들다 보니까 자연히 목이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어떤 동물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 기관을 자주 쓰거나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 기관은 점차로 강해지고 발달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기관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 기관은 차차로 약해지고 퇴화한다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용불용설의 핵심입니다. 이 용불용설의 이론은 원래 생물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온 것이지만 우리 몸의 인체 장기나 기관의 건강에 관련해서 아주 매우 요긴한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용불용설의 이론이 사용됩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 중에서 자궁암이나 위암의 발생 빈도보다 더 높아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이고, 또 미국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미국 여성 8명 중에 1명은 평생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입니다. 왜 이렇게 예전과 달리 현대에 들어서 이 유방암이 극성을 부리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 여성들이 날이 갈수록 이 유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방이라는 것은 아기에게 젖을 주기 위한 수유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건데, 현대 여성들이 옛날보다 아기들도 덜 낳고 또 모유를 잘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유방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탓 때문에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미련한 사람이 왜 사람의 눈이 2개가 필요한가? 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는데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눈 하나는 잘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눈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 이쪽 눈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눈이 나빠지게 되자 이 사람은 아끼려고 잘 가려두었던 다른 한쪽 눈을 쓰려고 안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대를 풀고 보니 그 눈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려두었기 때문에 이미 멀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너무 쓰지 않고 놔두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누군가 지어낸 말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릴 때 아이들이 눈병에 걸렸을 때에 너무 장기간 안대를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장기간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게 되면 점차로 시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시각을 통한 뇌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서점에서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요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선 자세에서는 척추를 앞으로 당기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윗몸 일으키를 하는 것처럼 등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자주 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자에 오래 앉아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척추를 뒤로 당기는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등을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같은 근육이라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은 점차로 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use it or
lose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use it, 즉 써라, 사용해라 하는 말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lose it, 즉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용불, 용설 열심히 사용하고 쓰면 오히려 기능이 강해지지만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이 이론을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추수감사절이 오는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추수감사절 만찬에 센터피스를 놓는다면 훨씬 훈훈하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이제 또 며칠 후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 시즌이니만큼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많이들 땡스기빙 센터피스랑 뭐 우리 서로 이렇게 기프트를 줄 거를 많이들 오더를 하세요. 그러시는군요. 예. 자, 저희도 오늘 이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요. 가정에서 가족 모임 하실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풍성한 음식하고 네. 더 어우러지게 꽃을 또 하나 센터피스 놓으시면 테이블이 더 돋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센터피스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집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심플하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부터 살펴봐야 예. 되겠죠? 네. 먼저 지난번에는 병꼬지를 해서 이런 재료를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오아시스 폼하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는 집에 있는 뭐 편안한 컨테이너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오아시스 폼이 있어요. 거기다 꽃을 꽂으니까 물에다가 누르지 마시고 얌전히 가라앉게 해서 소킹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폼을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부착을 시키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 어느 정도 물에 담가두면 될까요? 뭐 금방 서킹이 돼요. 그런데 손으로 만약에 이렇게 빨리 하시고 싶어서 누르시면 안에 제대로 서킹이 안 돼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곳에 꽃이 닿게 되면 꽃이 금방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초면은 저절로 서킹이 다 돼요. 가만히 놔두시면. 누르지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다가 폼을 준비하시고 그 폼에다가 먼저 그리너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린을 네. 뭐 한 가지만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한 가지만 하셔도 좋고 저는 지금 2가지 종류 다른 그린으로 시간상 좀 먼저 해놨거든요. 네. 뭐 꽂는 요령이 좀 있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편한 거는 아웃사이 내가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하셔서요. 길이를 정하셔서 아웃사이 먼저 하시고 이렇게 네. 사방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센터피스의 기본은 먼저 너무 높지 않아서 나와 앞사람과 서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운 한 10인치 정도 높이 그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네. 제가 이제는 주로 뭐 구입하시기 쉬우신 릴리나 그 다음에 또 가을 꽃의 대표인 국화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거. 네. 예. 뭐 여러 꽃이 어우러져도 참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을 아무래도 좀 가을 색깔로 하시는 게 땡스기빙 때는 더 분위기가 나니까요. 가을로 하시면서 저는 꽃도 준비하고 이번에는 조금 과일을 곁들여서 네. 예, 좀 어우러지게 하려고 지금 과일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예. 배나 사과나 그다음에 포도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 픽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꽂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특이하고 예뻐요. 꽃 사이사이에 예, 들어가면은 예. 이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너무 그렇죠. 물씬 예. 풍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과일을 먼저 꽂을게요. 아, 과일 예. 먼저. 예. 과일을 먼저 이렇게 자리를 꽂으셔갖고 한쪽으로 과일을 꽂으셔도 이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꽂으셔도 이쁜데 오늘은 한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과일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기분으로 먼저 꽂았어요. 네. 예. 아우, 특이하고 예쁘네요. 여기까지만 꽂아놔도 네. 그리고서는 이제는 이렇게 좀 얼굴이 페이스가 큰 꽃을 적당히 하셔서 네, 저희가 여기다가 지난번 꽃 꽂을 때 배웠습니다. 항상 사선으로. 그렇죠. 네, 예, 사선으로 잘라서. 네. 꽂으셔서 이쪽에 아무래도 과일이 무게가 있으니까 얼굴 큰 쪽을 상대편으로 하셔갖고 좀 무게가 이렇게 봤을 때 편안하게 균형이 맞도록. 균형이 맞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거브라 데이지도 하나 해서 꽂습니다. 네. 저도 하나 꽂아볼까요? 해보시겠어요? 네. 예.
이쪽에다 장미를 하나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예. 네. 이렇게 조금 더. 예, 깊이 들어가게. 아, 깊이 예, 들어가게. 예. 네. 전체적인 쉐입을 위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게끔 하시면은 네. 무리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지로요. 네. 골고루 분산되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센터피스를 해놓으시면 예. 이 맛있는 음식들이 더 빛나겠어요. 그럼요. 훨씬 돋보이고 네. 요즘에는 음식도 사실 보는 게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옆에 뭐 이쁜 꽃이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완전히. 네. 예. 그래서 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는 또 크리스마스대로 응용을 하셔도 그렇죠. 예. 되겠고요. 이런 조금 이거를 롱앤로라고 하거든요. 약간 길고 낮게 센터피스를 하시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같아요.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린을 이제 에버그린으로 체인지를 하셔야죠. 크리스마스 때는 네. 에버그린으로 먼저 그린을 하시고 그다음에 꽃은 또 크리스마스 때는 주로 레드 앤 화이트를 하니까 꽃을 레드 앤 화이트 색으로 예, 선택을 하셔서 선택하시고. 예. 마법의 손이신 것 같아요. 아, 별 말씀을요. 예, 잠시 전에 각각 있던 재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지니까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됐습니다. 한 가지로 더 애드해서 조금 네. 더 분위기 산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과일 때문에 정말 이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물씬 그렇죠. 풍기네요. 예. 그리고요, 이런 베리 같은 거를 좀 네. 애드해 주시면 가을 분위기가 더 나요. 아우, 사실 색깔도 너무 잘 네. 어울리고요. 이거 하나로 정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베리는 사실 어느 집에는 마당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 또 연말 되면 모임 많잖아요. 그렇죠. 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예. 이렇게 센터피스 하나 만들어 가셔도 그럼요. 너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손수 만들어가면은 의미도 있고 네. 그 받으시는 분도 아마 더 기쁨이 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땡스기빙을 전후해서 혹은 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런 센터피스와 더불어서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이 리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리스나 트윗 같은 거를 문에다 걸어놓고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좀 위시하는 의미에서 거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분들은 뭐 또 복이 들어온다고 또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을에 땡스기빙까지는 좀 가을 색깔 나는 리스를 걸어놓으셨다가 땡스기빙이 지나면 다시 에버그린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리스를 걸어놓으시면 좀 더 따스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번 땡스기빙 때는 꼭 댁에서 이렇게 센터피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만드는 법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서예가로 활동하시다가 시카고로 오셔서 서예 보급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천 정경진 선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서예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서예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미국에 오셔서도 이 서예 보급에 힘쓰고 계신데요. 이 선생님께서 서예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전 서예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30대 초반쯤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 가깝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이제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이 이제 4년째 됩니다. 언제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 4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서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정 선생님을 알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서예를 계속 하시면서 이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뭐 여러 상도 수상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그러니까 옛날 국전입니다. 국전에서 6번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전에서 여러 번 입상해서 지금은 서울시전 초대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른 민전에서도 여러 번 입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30여 년 동안 붓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예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또 우리 문화라 호기심도 있었고 이래서 사실은 서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면서 그 서예에 대한 매력에 많이 빠져서 오히려 서예가 제 본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 세월 동안 서예가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서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네,
다른 예술하고 틀려서 서예는 흰 종이에다가 먹물 하나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죠. 언제나 먹물 하나를 갖고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데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든가 또 감성을 표현하는 거나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정신 같은 것들이 서예에 깃들어 있는 거고 또 우리 동양 문화가 그러듯이 자연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많은 매력이 있어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전 그 서예가로 살고 있는 것을 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서예 역시 예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물론 미국에 와 계시지만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도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품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좋은 서예 작품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해서 서예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도 좋은 서예 작품이 많이 걸리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이 서예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만 특히 정서적으로 또 이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30여 년을 서예를 해 오셨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 생각에는 서예가 웰빙 시대에는 참 잘 어울리는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서예를 하게 되면은 보다 좀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예가 웰빙 시대에는 참 좋은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예의 이 예술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지요? 동양 문화가 그러하듯이 서예 또한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썼을 때 보통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것은 그 형태가 예쁘다거나 잘 조화를 이룬 걸 갖고 잘 썼다 못 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서예 예술성의 면에서 볼 때는 조화를 잘 이뤘다기보다는 그 선질이나 서예가 갖고 있는 쓴 사람의 정신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여기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서예는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글 안에 그 사람이 쓴 정신과 그 사람이 쓴 감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그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려면은 올바른 서법을 배워서 잘 정진하면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서예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예 예술성은 자연미를 많이 추구합니다. 많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보다는 자연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다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잘 표현된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서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 또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목환 서예교실. 서예는 예술입니다. 올바른 서예를 배우면 좋은 작품을 창신할 수 있습니다. 서예는 정서생활과 건강에 좋습니다. 청목환 서예교실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윌맷에 위치한 청목환입니다. 서예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서예교실에 관심 있으신 단체 교회는 문의 바랍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